이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네마트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올가국어 초등팀장 장훈주입니다. 오! 야, 지난 1부가 시간이 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네. 빨려드는 것 같아요, 팀장님. 네. 얘기 듣고 있으시면. 네. 아니, 나는 진짜 국어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 국어 선생님들이 막 그 전에 그 에스더 선생님 또 고등선생님 네, 계시거든요. 스더쌤. 네. 그 선생님도 저도 잘 봐요. 진짜 막 얘기를 이렇게 막 재밌게 막 이것저것 하면서 특히 국어 선생님들 같은 비문학이 다양한 파트들을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야,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과목 선생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선생님들 중에 내가 볼 때 제일 똑똑한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 것 같다. 내가 네. 그런 얘기했는데 야, 국어 선생님들하고 역시 난 이 국어 만세 방송이 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초등 또 얘기 국어를 하니까 야, 1부에서 진짜 얘기했던 나 그 책을 읽고 초등학생 네, 맞아. 많이 울었다. 우는 아이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 공감도 하면서도 와 진짜 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 네. 감성이 정말 풍부한 네. 아이들 EQ가 네. 높은 아이들이 역시 이 영재 IQ도 높아진다. 높고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리가 또 자 1부에서 저희가 초등 국어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단 읽고 쓰는 부분이 기본이 되어 있는데 읽는 부분에서 네. 독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뭐든지 뭐 나중에 뭐 수능을 보더라도 네. 그죠?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더라도 지문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또 시를 접했을 때도 현대시나 고전시를 접했어도 물론 작가가 되고 작가의 생각을 좀 저기를 해내야 되는데 결국 독해인데 독해는 어휘가 중요한 거 어휘 또 딴다면 전반적인 건 요즘 굉장히 핫하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해야 돼. 사실 고교 학점제를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지금 당연히 고교 학점제 대상이고 네.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가 이제 전면 고교 학점 대상이 되는 상황인 거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이 고교 학점제 크게 달라지는 게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뀌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입시가 또 대학교 입시도 바뀔 것이고 많이 바뀔 것입니다. 네. 어떠한 형태로도 막 분명히 바뀔 건데 논술 형태로 가든 아니면 절대평가로 계속 수능이 가든 뭐 내신이 절대평가 ABC로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학생에 있어서 일단 평가하는 어떤 그런 실력, 평가하는 데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은 기본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이 저는 문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큼은 안 변할 것 같아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네, 있으면 네. 어떤 뭐 과학이든 사회든 네네네.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평가 방식이 다르게 바뀌든 뭐 수행으로 가든 뭐가 어떻게 받더라도 문해력이 중심에 딱 박혀져 아이들 몸속에 박혀 있으면 어떠한 평가 방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팀장님 네. 문해력이 뭡니까? 네. 하도 문해력 하는데 문해력에서도 좀 한번 집중 탐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문해력은 기초적인 읽기 쓰기를 넘어서 네.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문해력이 있다. 이렇게 의미를 네. 의미를 이해해야 문해력이 있는 건데 네. 사실은 문해력은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지난번에 임시 공휴일 뭐 이렇게 제정됐을 때 며칠간 쉴 수 있느냐 얘기했을 때 뭐 사흘간의 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사흘을 4일로 인식을 순간 하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랬어요. 4일간 쉴 수 있는 네. 거야 했는데 4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사흘은 하루, 하루, 이틀, 이틀, 사흘, 나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에, 아흘에, 열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흘을 4일로 알더라고요. 3일인데. 네. 네.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코로나 방역 지침할 때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할 때 이상의 의미를 몰라서 사람들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명도 모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마스크 오브제 할 때 이 오브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서 글을 못 읽어서 약국에 맨날 찾아와서 언제 살 수 있냐 언제 살 수 있냐 계속 물어보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답답해서 부산에 있는 한 약사가 이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주민번호 끝에 자리를 써가지고 언제 구입할 수 있는지 월화수목금토일로 정리를 해주자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음. 이게 문해력이라는 게 기초적인 일상생활에서 공문서부터 시작해서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연결이 되는데 자기가 읽고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요즘 사기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문해력이 떨어졌을 때 성적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연봉까지 떨어지고 또는 이제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자기가 돈까지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대한민국이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 자체는 되게 낮은 맞아요. 나라 아니 우리나라 낮지 맞아요. 않나요? 문맹률. 문맹률이 진짜 1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그 읽기 능력이 1위였거든요. 2005년 그럴 때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2016년에 측정했을 때는 16위로 떨어졌어요. 아 이게 문해력과 연관이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렇지, 전 인터넷. 국민이 네.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뭔가 숙제가 있거나 어려운 게 있을 때 유튜브로 검색해봐요. 유튜브 짤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지식을 정말 어려운 지식을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 네. 제가 그 저기 뭐 매듭묶기에서 네. 늘 이게 풀자라도 이걸 줄였다 늘렸다 하는 네. 매듭묶기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유튜브 찾아서 보고 막 맞아요. 그랬거든요. 애들이 다 유튜브로 봐요. 네네네. 아무래도 좀 미디어 네. 이쪽에 좀 맞아요. 빠져드는 게 많다 보니까 글을 접하는 시간이 네.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자체와 기회 자체가 줄어드니까 네. 유튜브랑 영상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문해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문해력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점 나중에 아이들 또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내신 맞아요. 평가. 그리고 결국은 그 문해력이 떨어지면 국어 최상위 문제들은 다 10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이 다 비문학 독해잖아요. 독서 네. 부분이잖아요. 네. 그 높은 수준의 글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음. 일상생활 수준의 글도 조금 버거워하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글은 아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갑자기 또 2019학년도 수능 국어 거기 그 그러니까. 비문학의 그 갑자기 회통이라는 단어가 막 갑자기 또 확 떠오르는 맞아요. 회통? 근데 정말 최상위 독해력을 가진 아이들은 정말 그 단어를 몰라도 앞뒤 문맥을 추론해서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문해력이 그러면 지금 초중이잖아요. 뭐 성인도 문해력이 문제지만 네. 그러니까 성인이 문해력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문해력을 능력을 키우는 학습이 진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문해력이 나중에 가서 좋아지거나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음. 책을 좋아하고 읽어야 되는데 네. 읽기가 고통일 수 있어요. 이게 자기 수준에 맞지 않은 이 정도는 읽어야 돼를 계속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이 문해력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문해력 검사를 해서 어느 수준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수준에 맞는 책을 권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일단은 문해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읽고 이해하는 게 힘든 아이들은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시키고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그 등장인물에 맞는 목소리 막 이렇게 연극처럼 읽히기도 하고 역할을 정해서 읽히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읽거든요. 스스로 읽을 때랑 소리내서 읽을 때랑 또는 선생님이 읽어줄 때랑 어른이 읽어줄 때는 아이들이 좀 이해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최대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라도 아이한테 읽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읽어야 돼요. 근데 읽기가 고통스러우니 수준에 맞는 책을 읽혀야 되는 거죠. 올가는 프리마, 에토스, 파토스, 뭐 로고스, 엘리고 이렇게 단계별 도서를 정해서 꼭 학년에 맞지 않더라도 자기의 독서 수준에 맞춰서 그 단계 책을 낮은 단계라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독서 수준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6학년이라고 해서 정말 두꺼운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애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읽지도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수준에 맞는 책을 일단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게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는 많이 뭘까 많이 책을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책을 좀 머리하고 영상을 좀 가까이 하나요? 근데
어릴 때 요즘은 식당에 가도 완전 애기들도 유튜브 보면서 앉아 있잖아요. 만화 막 이런 네. 거.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유튜브나 영상에 많이 익숙해져서 네. 요즘 애들은 유치원 원래 저학년 1, 2학년 때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많이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해력의 가장 기본 이제 시작 문해력을 키우기 읽기죠. 위한 읽기 네, 부분이잖아요. 읽기인데 음, 이제 읽기도 뭐 다독이 있고 정독이 있고 속독이 있고 완독이 있는데 일단은 재미있는 독서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독도 하고 네. 정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속독에만 어머니들이 좀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속독은 하다 보면 되는 건데 완벽하게 이제 정독이 돼야 이게 속독해도 의미가 있거든요. 정독이라는 건 이해를 하면서 그쵸. 이제 저기를 한다는 주인공이 거죠. 어떤 예. 행동을 했는지 네. 또는 왜 이렇게 했는지 네. 또는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주제가 뭔지 네. 또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그냥 글자는 다 읽었는데 네.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다면 글자의 어휘가 네. 모르는 어휘가 아까처럼 우리 사흘 같은 거는 나오고 근데 그러면 모르는 어휘를 막 매번 그렇게 사전을 찾아보거나 네. 그러기는 쉽지 않고 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이제 부모님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네. 어머니가 같이 찾아서 책 사전의 뜻도 알아보고 네. 또 그 단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활용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휘는 정말 모르는 건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어휘 중에서 한자어 같은 거. 맞아요. 한자어를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게 한자어가 또 인문적인 한자어 있고 과학 기술 맞아요. 한자어 있고 예술 쪽이 있을 맞아요. 것이고 역사 경제 쪽이 있고. 역사 또 이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맞아요. 그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어휘를 정리해 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수가했죠. 아, 그래요. 네. 올가에서 네. 그 교재가 나왔어요. 네네네. 수가학 어휘집이 나왔는데 저희가 네. 재원생들은 뭐 프리마 에투스 단계 재원생들은 무료로 나눠드렸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국어만 해서 뭐 국어 어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다 어휘가 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뭐 이제 과학, 기술, 경제, 네. 역사 다 다양한데 책을 읽을 때마다 그 분야의 어려운 어휘는 계속해서 어휘 학습을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과학전문학원 했었잖아요. 아, 그러세요? 과학전문학원 했었는데 과학 선생님들이 가르치다가 막 나와. 왜 그래 선생님? 말뜻 국악원 좀 다니고 와라. 지난번에도 그 이과 학생들 수능 선택 과목 하는데 물리를 하고 싶다 하는데 물리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휘력이 딸려서 너는 물리를 못한다. 왜냐면 물리가 공식만 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네. 수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제시문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휘가 딸린 애들 정말 이게 네, 물리 못한다고. 특히 이제 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이걸 잘 읽어야 되거든요. 문제를요. 근데 그게 부족한 애들은 공식을 외우고 암기하고 있더라도 이게 엉뚱하게 대입시켜 버리는 그런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수시에서는 또 논술 전형이라는 게 네. 있는데 인문이야 당연히 뭐 글과 민첩하지만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능의 어떤 수학 문제하고는 글이 좀 많아요. 네. 제시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 논술 같은 경우도 이 어휘가 좀 부족한 애들 같은 경우 수학은 되는데 결국 논술이라는 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면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냥 수학 문제로만 생각하고 자기 수학 실력을 풀어서 답은 맞췄는데도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요. 그게 수학 문제가 요즘 초등학생들도 문제 길이가 되게 길어졌거든요. 서술형처럼 스토리텔링처럼 수학 문제가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읽어주고 문제를 풀 때랑 네. 본인이 읽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문제 길이가 길어지면서 뭐 고등학교 수학을 초6대 하는데 네. 수학 선생님이 국어학원 다니라고 해서 온 애들이 좀 꽤 있어요. 문해력에서 좀 더 아이들 초등학생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더 뭐 사례라든지 뭐 있으면 좀 네. 팀장이 좀 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문학책 읽을 때는
글자 그대로를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읽으라고 하거든요. 책을 글을 읽을 때 자기가 머릿속으로 연상 작용까지 되어야 의미 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글자에 숨겨진 의미 파악까지. 근데 그 독해력이 안 되면 글자 그대로만 해서의 내용 일치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그 고도의 사고를 필요하는 추론적인 이해는 아이들이 자꾸 틀리거든요. 그래서 추론적인 이해까지 하려면 책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상상하면서 읽어라. 근데 사실은 그런 습관이 유아 때랑은 잘 되거든요. 원래 그림책을 읽을 때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상황을 추론한 그 동화책의 그림을 보면서 네. 연상을 하면서 읽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그림이 사라진 글자책을 읽으면서는 아이들이 그냥 글자만 읽게 되는데 네.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자기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추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초등학교 때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책을 읽고 이제 그거를 또 정리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쓰는 것도 네. 또 중요하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이게 문해력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하고 글을 쓰면서 그게 자기화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기화. 맞아요. 쓰면서 자기화가 맞아요, 되고 맞아요. 뇌에 다시 한번 장기 기억으로 네, 돼가지고 맞아요. 그게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어떤 뭐 이게 인문 쪽이든 아니면 기술 맞아요. 과학 쪽이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술 쪽이든 경제 법이든 뭐 어떤 문장 글들이 네. 오더라도 거기에 이제 대입을 시켜서 받아나가는. 맞아요. 네. 이해력이 더 생기니까 글자를 읽고 그걸 자기가 완벽하게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어떤 뭐 지문이 나와도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 문해력 정말 팀장님이 진짜 이거는 빼먹지 말고 꼭 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 좀. 문해력 그게 문해력. 해당돼. 아니면 전반적인 뭐 사실은 정말 사람들이 소홀히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교과서 유창하게 읽기. 교과서? 네. 저는 국어 교과서 소리 내서? 네네. 소리 내서. 이게 소리 내서 읽을 때 오히려 더 그 뇌의 모든 영역이 네.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아직까지는 소리 내서 읽기. 왜냐면 국어 교과서는 그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막 페이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소리 내서 읽기는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또 또 오늘 되게 참고 계신 거 오늘 원래 우리 팀장님이 진짜 막 그냥 이게 아니요. 막 이제 열정이 넘쳐나시는 분이고 혹시 방송인에서 의식하고 그러시 아유 원래대로 해주세요 팀장님 막 얘기 다 해주세요. 예? 근데 그 개인차가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저는 초등이라도 좀 청소년 도서 읽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이게 어떤 아이들은 세계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세계사를 좋아하면 뭐 곰브리지 세계사도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세계사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해력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더 발달하면 더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계선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더 확장할 수 있다면 더 확장할 수 있게끔 아이의 이제 흥미도라든지 수준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저는 조금 어머니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서관 가기 아니면은 서점 가기 네. 해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선택해보는 그런 눈을 기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처음에 가면 핫트랙스의 물건 사기 아니면 만화책 사기, 판타지 소설 사기 이 정도만 하는데 거기에다가 무조건 이제 고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추천 도서라든지 자기가 책을 선택해서 왜 주체적으로 읽어볼 수 있게끔 해야지 맨날 던져주는 책 이거 읽어야 된대 선생님이 이거 읽어오래 그런 게 아니라 좀 자기주도력도 키우면서 아이에게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빠들이 네. 조금 뭐랄까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는 휴대폰 하면서 나한테만 책 읽으라고 한다. 그것도 그러네요. 그거 되게 속 터져요. 그래서 네. 자기가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는 엄마 아빠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엄마 아빠는 핸드폰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게 있어서 부모님도 핸드폰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부모님도 같이 읽어라. 근데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눌 때 항상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가 진짜 제대로 읽었는지 그 약간 점검해가지고 혼내려는 질문들을 해요. 여기 주인공 걔가 뭐 했어? 너 이 부분에서 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아이한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또 던졌으면 좋겠어요. 검사식 질문 말고 단답형 말고 책을 같이 읽고 부모님들도 그래서 그 주인공 이때 어땠을까? 너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좀 아이와 이렇게 확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얘기는 그러니 정말 이게 대학교 갈 때까지 근데 제가 느낀 건 이번에 이제 카이스트 1학년 된 애가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서 내게 한대요. 이게 독해가 안 되면 이만큼 읽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어떤 애들은 뭐 300페이지 책을 2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읽기가 안 된 친구들은 4시간, 5시간 읽어도 읽고 나서도 중심 내용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교 레포트 내려고가 아니라 이 문해력이라는 건 평생인 것 같아요. 치매에 안 걸리려면 지금도 읽어야 돼요. 제가 아는 학생 하나가 초등학교 때 학원을 안 다녔어요. 근데 걔가 방과후 수업에서 독서 논술을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용인시 그 대표로 글쓰기 나가갖고 금상 받고 걔는 이제 또 이제 그 국제고로 국제중 국제고로 이제 들어가갖고 걔가 항상 그러니까 그 국제중 국제고에서는 항상 뭔가를 제출해야 된대요. 맞아요. 리포트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뤄야 되는 그런 또 저기가 있다는 것 같아요. 계속 책이 책 읽기가 거부감이 없고 정말 주도적인 책 읽기가 되고 주도적인 글쓰기가 돼야 그 국제중 가서 뭐 자사고 가서 서술형 평가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레포트 낼 때도 잘 할 수 있는 거지 강제적인 읽기 막 그런 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수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주도적인 읽기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흥미를 높일 수 있을지 정말 매번 많이 고민해요. 영상과 일단 좀 멀리 해주세요 아이들. 맞아요. 이 핸드폰에 있는 영상과 좀 멀리를 해서 멀리하는 건 강제로 뭐 멀리해라 말로 하는 것보다 멀리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시간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운동하는 게 나아요. 맞아요. 공 차고 뛰어노는 게 나아.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영어 수학 숙제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일단 문해력은 초등학생들한테는 뭐 고난이도 기술과 스킬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읽는 거에 대한 뭐 독서, 독서를 속독도 있고 정독도 있고 다독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정독으로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최근에 학원 와서 읽는 프로그램이 또 생겼어요. 얼마나 집에서 안 읽으면 부모님이 그 학원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읽게 하는 거거든요. 요즘 뭐 관리형 독서실도 의지가 없는 애들을 관리해주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의지를 돈 주고 사는 건데 책 읽는 시간도 돈 주고 사는 학원들이 생겼어요. 근데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읽기, 도서관 다니기, 최소한의 문화생활에 독서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 이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책은 며칠 안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이제 세특을 써야 되잖아요. 세특을 써야 되는데 이제 독서하고 연결되고 걔는 이제 생명과학 쪽이 좀 이기적 유전자 일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그거 제출해야 되나? 오늘 물어보는데 내일이래. 그럼 어떻게 네이버 검색해? 근데 이게 검색한 지식과 자기가 읽은 지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배어 있는 애들이 그래도 어렸을 때라든지 중학교 때까지 그런 책을 좀 어느 정도 읽어놔라면 다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데 아예 안 읽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그거 하루 전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말 몇 마디 나눠보면 정말 그 책을 읽었는지 들통나잖아요. 자,
자, 저희가 그 초등 국어에 대해서 1부, 2부로 나눴고 1부에서는 초등 국어 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2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대한민국 입시가 바뀌더라도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문해력이라는 거.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서의 문해력을 키우는 거는 일단 읽어야 된다. 독서. 그다음에 정독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주 팀장님 올가국어에 장은주 팀장님 나오셔갖고 정말 많은 도움 됐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초등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고등 하다 보면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 습관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래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저 역시 초등에서 다란히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고 습관을 들여서 초등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 역시 항상 고3만 고등학생들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초등에서 왔는데 저는 이 초등에 관련된 방송을 계속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실 거고요. 다음 또 방송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